그러면 두 분은 이 하프를 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8년 정도 됐네요. 올해.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수미 씨는요? 저는 악기를 2015년 한 9월쯤에 사서 방치를 오래 해서요. 연수가 많이 됐다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레슨을 작년 4월부터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는 저 스스로 좀 해봤었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3년,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레고 하프로 아일랜드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두 분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아일랜드 음악을 하프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나 그런 것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만나서 연습을 하시기도 하나요? 같이 만나서 연습하려면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이제 악기를 아무래도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뭐 만나게 되면 악기가 한 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연습은 사실 힘들고 영상 교환을 합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수미 씨는 하프도 하시지만 정말 여러 가지 악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콘서트나 뭐 휘슬, 피들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런 악기들에 비해서 다루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나요? 저는 이제 튜닝만 봐도 겁이 막 벌써 나는데 아무래도 배울 곳을 찾기가 좀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막 검색을 했는데 뭐 잘 안 나오고 그래서요. 근데 요새는 이런 레버 하프 가르치는 곳들이 좀 늘어나서 레버 하프 레슨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대학교나 어떤 악기 회사에서 하프 교실을 열어서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악기 회사에서 하는 하프 교실을 다니면서 이제 페달 하프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지금 레버 하프로 좀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악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저는 피아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까만 건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까만 건반들은 없고 이제 그 까만 건반이 필요할 때 레버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음계 자체는 그냥 쉽게 눈에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악기를 만져본 사람도 빨간색이 도고 뭐 파란색이 파입니다 하면 금방 다 멜로디를 다 뜯을 수 있어요. 근데 하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손가락 번호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확실하게 접어가면서 미리 준비하고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접으면서 뜯어가는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독학으로 했을 때는 이 주먹을 꼭 다물어야 되는 필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배워보니까 주먹을 꼭 다물어서 해야지 소리가 충분하게 이 하프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충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 영롱하게 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덜 버벅이죠. 그래서 현을 뜯는 이런 자세들 어떻게 음을 진행할 것인지 작전을 잘 세워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악기라서 그 점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로 손이 가야 할지 그걸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겠네요. 현의 색깔이 그 음을 나타내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국내에 배울 곳이 있다고 하니 접근성이 아주 안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 또 이 악기들이 색깔도 다 다르고 나무결도 뭔가 다 달라 보이는데 나무의 재질이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톤이나 소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많이 미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사운드보드예요. 이 둘은 스프러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치라고 하는 나무를 쓰고요. 그러면 사운드보드에만 주로 사용되는 목재가 또 있는 건가요? 네, 보통 그렇죠. 꽤 경질인 스프러스나 버치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소리가 좀 더 맑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프러스가 좀 더 맑은 소리가 나고요. 더 단단한 재질이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류 말고도 챗아우드라는 재질도 있어요. 챗아우드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보통 다들 얘기하는 에이징이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매추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악기가 소리의 길이 드는 데까지 스프러스는 한 2, 3년이 걸리는데 그 챗아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을 걸자마자도 바로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기타에도 그런 면이 있는데 하프도 똑같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목재들도 그 소리의 영향을 사운드
보드만큼은 아니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단단한 나무일수록 소리가 더 맑고 그 다음에 좀 연한 나무일수록 소리가 더 부드러운데요. 지금 요거는 부드러운 나무인 체리우드예요. 그러니까 보통 체리우드나 월넛 같은 경우가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성향을 띠고 있는 게 이 샤펠리라고 하는 이 더스티 스트링, 지금 수미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가 샤펠리 재질이고요. 그리고 또 매우 경질인 나무 중에 메이플이 있는데 그건 소리가 굉장히 맑고 경질일수록 소리가 맑군요. 네. 아, 이제 하나도 모르는 어려운 악기였는데 이제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악기들은 국내에 판매를 하나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구매를 다 하시는지? 국내에서 하프를 수입하는 악기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이 더스티 스트링스 하프 같은 경우는 세계 악기에서 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살비 하프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거기 악기 회사를 가시면 네, 여러 가지 레버 하프나 페달 하프를 보고 시연해보고 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하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한테 직접 주문을 한 하프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 있는 제작자한테 직접 주문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 그러면 이거를 구매해서 직접 비행기 타고 가져오신 건가요? 예, 저는 저쪽 영국에 있을 때 와. 그때 주문을 해서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그러면 국내에서 주문을 하려면 취급을 하는 악기사에 문의를 하거나 혹은 제작자에게 문의를 해서 직접 사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 만약에 이 하프를 한국에 들여온다, 배송비 없이 관세 없이 생각한다면 이게 750에서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럼 보통 그 정도 가격대인가요? 가격대가 굉장히 넓어요. 어, 3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하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중급 고급이 되면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정도. 그보다 더 비싼 하프는 아직 못 봤고요.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아까 이제 수미 씨가 작은 하프는 이제 등에 메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운반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하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요? 작은 하프 말고 이렇게 큰 하프들을 그거요? 가져갈 때. 들고 다닙니다. 어, 가능해요.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편하죠.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하프예요. 레버 하프 중에서 좀 큰 사이즈인데 요것도 중형차 정도 되는 차량이면 네. 뒷자리에 가로가 들어갑니다. 소형차에는 좀 어렵고요. 소형차에는 조금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34년 정도 되는 하프들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운반을 하실 때 악기가 상할 위험은 없나요? 차 안에서? 그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혹시 연주를 위해서 이제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는 손톱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프 연주자분들도 연주 때문에 손톱을 관리하신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보통 짧게 감죠. 네. 근데 이것도 어떤 하프를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 하프나 페달 하프라고 얘기하는 이 하프들을 사시는 분들은 손톱을 짧게 깎습니다. 네. 그런데 켈틱 하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옛날 하프들 있잖아요. 네. 이 하프들은 전체 현이 다 메탈로 되어 있어요. 메탈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 그런 하프들이 있는데요. 그 하프는 그 손톱으로 연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손톱을 길게 길러서 그 손톱으로 뜯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뜯는 자세도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모던 하프에서는 보통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탈 스트링 하프 같은 경우에는 손 자세부터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톱을 길러서 손톱으로 뜯게 되는데 메탈련을 이렇게 뜯게 되면 굉장히 맑고 긴 서스테인을 가진 어떻게 보면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아일랜드 음악의 악기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탭, 컷, 롤 뭐 이런 꾸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프에도 적용할 수가 있나요? 적용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혹시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지. 다른 악기에서 쓰는 그 오너멘테이션들 그런 부분들을 하프에서도 쓰려고 많이들 하죠. 근데 뭐 악기 종류마다 더 선호되는 꾸밈음 이제 그런 것들은 있죠. 보통 많이 쓰는 게 그 컷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싱글 그레이스 노트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컷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앞에 또 많이 쓰는 거는 트래블이라고 해서 한 음을 여러 번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박자에 따라서 느리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요. 뭐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은 이제 아이리쉬 음악에서 주로 쓰는 주법이 나왔던 것 같고요. 모든 합부에서 다 쓰지만 아일랜드 음악에서 반주할 때 많이 쓰는 댐핑이 있어요. 네, 그 댐핑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반주할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소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가 있고 멈추는 소리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기타나 벤조나 뭐 만돌린 이런 악기들은 그 악기들을 위한 타브 악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줄 번호마다 손가락 번호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것들인데 하프 같은 경우에도 하프 전용의 악보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그 트래디셔널 음악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전통 음악들이 계승되었던 방식은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걸 연주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악보를 없이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귀로 듣는 것만 하기에는 뭐랄까 악보를 찾아보는 정보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니까요. 네네. 그래서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 귀로 듣기도 하고. 하프만을 위해서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악보 같은 거는 없는 예. 거고요. 그냥 일반 우선 악보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프 연주자들이 자신이 어레인지한 곡을 이제 악보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보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 번호가 적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세요. 여기서 여기 음은 손가락을 미리 이어서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악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서 이거는 뮤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컷을 넣어주시고 따라랑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잘 펼쳐주세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로 듣고 배우고는 싶지만 하프에서 중요한 거는 손가락 번호가 아무래도 어떻게 손을 준비하고 어떻게 뜯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책의 도움을 받는 게 아무래도 가장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이런 악보를 구해서 그 악보를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 악기들이 다 나무인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도 차이도 계절마다 꽤 많이 나는데 이 악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예, 뭐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하프가 뒤틀리는 현상이 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운드보드에 데미지가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가슴 아프죠. 예, 그래서 보통 습도를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60% 사이 50% 전후한 습도를 유지를 해라라고 권고사항은 그렇죠. 가습기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 사운드박스 안에 그 댐빗 같은 것들 이렇게 미리 적셔놓은 스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는 하죠. 하프 전용으로도 댐핏이 있나요? 보통 첼로용을 써요. 네, 좋은 정보이네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하프가 도대체 왜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은 하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면 소리가 예쁘죠.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가장 예쁜 소리라 네. 저는 그래서 하프를 연주를 합니다.
수미 씨는요? 저는 이제 다른 아이리시 멜로디 악기를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악기로 연주하기가 되게 힘든 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왈츠 곡이나 슬로웨어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게 좀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의 유명한 이제 맹인 하퍼 오카롤란이라는 이제 하퍼가 있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그분이 작곡하신 튠을 많이 연주해요. 근데 역시 그것도 휘슬로 하기도 콘서티나로 하기도 저에게는 좀 버겁더라고요. 근데 하프로 그것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연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카롤란 곡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연주를 들으니까 이렇게 몸으로 울림이 전해져서 그런지 소리도 예쁘지만 되게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것들은 거의 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으로 혹시라도 아일랜드 전통음악을 연주하고픈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악기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입문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 그냥 작고 비교적 적당한 가격의 악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부담이 없는 걸로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프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요. 찾아가서 배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일랜드 음악을 연주하고 싶으시다면 아일랜드 뮤지션이 만든 하프 악보집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서 보시고 이제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역시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악기를 렌트를 하는 샵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프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악기 가격일 텐데 처음부터 악기를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악기를 빌려서 몇 달 정도 사용을 하시면서 이 악기가 내 악기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그 기간을 두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많은 내용들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월간 가나는 시청자분들께 작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생에는 한 가지 악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악기 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악기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악기의 최종 종착점이 하프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정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프를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천사들도 필요하고 더 많은 하프들도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시간 내주시고 많은 정보 나눠주신 우리 수미 씨, 진양 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